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2회 오늘 동아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리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동아리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전공적합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통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좀 이따가 동아리 활동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써먹으면 좋은지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 이거 특강 끝난 다음에 화면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좀 잘 만들어진 동아리 라인 형성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목이 조금 갔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목 상태를 어떻게든 말해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대신 중간중간에 헛기침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돌아버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라는 놈이 왔습니다. 목감기가. 그래서 되게 슬픕니다, 제가 지금. 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2회차 동아리편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인데, 자,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만을 한다. 맞는 말일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꼭 전공 활동만을 동아리 활동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전공적 합성.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런데 이게 이제 전공적 합성을 나타내는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전공적 합성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그리고 동아리 라인에다 이걸 어떤 식으로 집어넣어서 가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과 관련된 활동들을 A, B, C, D 이런 식으로 어떠한 양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분야, 뭐 유전, 혈액 이런 것처럼 여러 분야를 보여주면서 내가 전공에 대해서 내가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과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라는 부분들, 아니면 제가 뭐 화학과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경영과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도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신소재도 있고 환경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학업도 있겠죠. 이런 뭐 학업, 학교에서 배우고 학업, 아니면은 뭐 미세먼지를 통한 환경, 아니면은 뭐 화학의 뭐 순수한 화학을 통해서 어떠한 의학 분야로 나가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건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전공적 합성,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학과에 관심이 있어요. 뭐 경영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영에도 경제가 있을 거고, 경제뿐만 아니라 뭐 경영에서 뭐 어떠한 리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들 중 안에 뭐 창업,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경영 동아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시사적인 부분을 보거나 이렇게 양적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양적으로 가는 건 특목고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이 이렇게 양적으로 가면은 한계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질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적 자료. 이 질적 자료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제가 만일 어떠한 활동을 하나를 했어요. 뭐 A라는 활동이 뭐냐면 유전에 대해서 만일 제가 연구를 했다 할게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줄기세포 뭐 이런 혈액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거는 유전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을 계속 학년별로 스토리를 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유전에 대한 학습을 했다라면 2학년 때는 어떠한 실험을 하고 3학년 때는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보고서, 뭐 논문 정도의 수준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만든다라면 이거는 학생이 유전이라는 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실험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극복하고 그런 걸 통해 갖고 어떠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면 이런 보고서는 되게 훌륭한 보고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질적 자료를 통해서 스토리 발전성을 만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전공적 합성의 하나의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적으로 가겠습니까? 질적으로 가겠습니까? 두 개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동아리 활동에서 하면 전공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전공이지만 꼭 전공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 분야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만일 윤리학과를 갈 거예요. 아니면 사회학과를 갈 거예요. 아니면 제가 경영을 간다 칠게요. 저는 문과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명과학이라는 이런 생명윤리, 생명과학 이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전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할 거예요. 저는 문과 경영학과를 가는 친구지만 저는 유전을 통해서 어떠한 실험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어떠한 보고서도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바이오 산업과 경영을 연관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거 연관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제가 만일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내가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연구하셔도 됩니다. 동아리에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전공 적합성을 동아리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은 버리세요. 이해 가십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내가 만일 과학 동아리를 들어갔어도 과학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윤리적인 사상이나 이런 거 해도 되겠죠. 왜 안 됩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건데. 학생이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신 꼭 전공 이렇게 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만을 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공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었다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런 질적인 자료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관심 분야도 동아리 활동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는 줄기세포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거 줄기세포 동아리 진짜 줄기세포 연구하는 동아리가 아니고요. 혹시 줄기세포가 뭔지 아십니까? 줄기세포가 뭘까요? 도대체 줄기세포가 뭐길래 그렇게 줄기세포에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자, 그런 얘기, 생물 시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난자가 있고요. 올챙이 전자가 있어요. 얘네 둘이 만나죠. 그러면은 뭐가 시작되냐면 세포분열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세포분열이 줄기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는 다리 신경도 만들 수 있고요. 눈도 만들 수 있고 뇌도 만들 수 있고 심장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줄기세포는 시발점 세포죠. 발음 한번 제가 원래 이 그걸 참 잘한다고 애들이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억양이 좋다고. 근데 욕은 아닙니다. 그죠? 시발점은 욕은 아닌데 참 그렇대요, 애들이. 자, 일단은 시작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동아리를 통해서 전공 라인을 타는 게 정석적으로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과학 분야에 대해서 동아리를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학생은 저는 경영에 대해서 동아리 라인을 타고 싶어요. 그런데 과학 동아리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요즘 아십니까? 과학 동아리 완전 들어가기 힘든 거. 그렇기 때문에 과학 동아리 같은 경우 경영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 요즘 인기 동아리입니다. 특히 방송반 대박이죠. 요즘 방송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는 데입니다. 목소리 싱크 안 맞아요? 그 인터넷이 느려서 그럴 수 있으신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지금 정상대로 나가는데 안 그래도 이거 목소리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긴 한데 일단 계속 할게요. 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 방송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진짜 인기 있게 하는 동아리인데, 방송반이나 과학이나 경영 이런 동아리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인기 동아리 같은 경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기 동아리 많이 떨어졌을 때 무슨 동아리 들어갈 거냐는 거죠. 그 무슨 동아리가 뭐냐면 바로 줄기세포 동아리라는 거죠. 이 동아리에선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시사토론 동아리. 자, 시사토론 동아리래요. 자, 그러면 시사적인 부분은 방송도 되고
과학도 되고 경영도 되고 모든 시사 안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사 동아리를 통해 갖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을 만들어 가면 되잖아요. 저는요. 과학에서도 어떤 화학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환경에 대해서 뭔가를 조사를 하고 사회적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시사적인 부분을 이슈화시켜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나가고 이렇게 어떠한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동아리들. 두 번째, 독서 동아리.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없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영, 과학, 미디어 없는 책이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구 동아리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연구 동아리. 그래서 나는 경영 경제를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요 과학에 대해서 신소재가 됐건 화학이 됐건 의학이 됐건 다 연구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방송, 미디어에 대해서 연구하고요. 언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중문화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어요. 중국 애들이요. 어마어마한 우리 중국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류라는 걸 통해서 들어왔는데 저는 그걸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요즘 박항서 아저씨가 정말 근데 이 막 빛나도록 뛰어다니시면서 베트남을 정말 짱 먹게 한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가면 그렇게 잘해준대잖아요. 가고 싶다.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베트남에 길거리에서 쌀국수 드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은 길거리에서 먹는 게 되게 맛있는데요. 이제 베트남에 가면 이 의자가 우리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와, 나 거기서 먹는데 다리에 쥐 나서 못 먹겠더라. 맛은 있는데. 걷다가 제가 요즘 고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고수를 못 먹는 제 아시는 분들은 고수를 다 못 먹는데 저는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베트남 꼭 가서 다시 한번 맛있는 걸로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시사토론 동아리나 독서 동아리나 연구 동아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다 줄기세포 동아리입니다. 다 연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동아리를 들어가지 못하면 그 동아리 못 들어갔다고 배드민턴 동아리, 하사, 탁구 동아리, 축구 동아리 졸라 뛰어다니 그거 하지 말라고요. 내가 만약 스포츠과학과를 갈 거예요. 스포츠 산업이나 이런 거 갈 거면 내가 뭐라 안 해. 걷다가 방과후 클럽 있잖아, 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그렇게 볼을 차고 다녀 아주 그냥 연관성 짓기도 힘들게. 그러지 말고 이런 줄기세포 동아리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전공이나 어떠한 관심 분야를 더더욱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동아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자소서 라인을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할까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완전 중요합니다. 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기록부가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이 이야기를 또 하네요. 이거 한 번 설명할 테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번 설명 안 합니다. 아시죠? 저 글씨 못 쓰는 거. 최선을 다해서 쓴 겁니다. 그냥 이쁘게 잘 봐주십시오. 잘 보세요. 생활기록부가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생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서요,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기록을 하시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심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삼각김밥 하나 먹었구만. 어쩌면 이렇게 정말 우리 이쁘네요 글씨. 내가 또 한석봉의 피가 좀 흐르긴 해요. 우리 한석봉 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죠. 불 끄고 칼로 이건 이제 떡 썰다가 애가 옆에서 글씨를 썼는데 글씨가 쓰레기거든. 그런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당장 다시 올라가갖고 글을 쓰고 오렴 해가지고 아이가 글을 썼다는데 원래 불 끄면 칼질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아니 그 양파 썰어보면 알잖아요. 양파는 솔직히 이렇게 손 가지고 어느 정도 라인을 재놓고서 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 끄고 이게 칼질하는 거랑 불 끄고 글 쓰는 거는 글 쓰는 게 100배 어려워. 걷다가 지금은 불 꺼놓고 글 쓰라 그러면 이 펜이 짧으니까 쓰기가 편하지만 우리 석봉이 아저씨는 이 꼭대기에서 이러고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어머님이 논리적이지 않아. 석봉이가 당한 거예요 그게. 그런 바람에 떡국 하나 못 먹고 그대로 쫓겨나잖아요. 그 야밤에.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한석봉보다는 글씨를 제가 못 쓰는 거는 이해합니다. 자 보세요. 어디까지 했냐면 자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행위를 한 거를 학교 선생님은 결과를 써주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뭐가 빠진 거냐면 보이십니까? 이 안에 지금 과정이 빠진 겁니다. 우리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어디에다가 쓰는 거냐면 나중에 자소서라는 걸 통해 갖고 나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과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우리가 활동을 몇 개나 할 것 같습니까? 1년에 우리가 3년을 많이 살았을 때 우리가 활동한 게 보통 100개는 될 거라고요. 수행평가까지 하면. 특목고는 더 많이 되겠지만 특목고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보통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들이 6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6, 38, 180개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180개 하면 죽어요 애들. 그러다 보니까 한 100개 정도 했다고 칠게요 3년 동안. 그런데 자기소개서에다가 쓸 수 있는 거는 몇 개? 4개밖에 안 돼요. 안 억울해? 완전 억울해. 그잖아요. 나 진짜 어필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4개도요 1번이랑 2번만 말한 거예요. 3번, 4번 말도 안 했어 나 지금. 1번은 뭐 쓰는 거예요? 학업 쓰는 거고요. 2번은 뭐냐면 너 학교에서 잘한 거 3가지 자랑질 해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4개밖에 못 써요. 3번은 인성 쓰는 거고 4번은 어차피 지원 동기 쓰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서 뽑아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 4개에다가 나의 능력을 다 어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그럼요. 생활기록부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 생활기록부의 결과 중심적인 부분을 이 안에다가 뭘 쓰자 우리? 과정을 쓰자. 뭐처럼 쓰자? 자기소개서처럼 쓰자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나의 능력을 어필을 해야 돼요. 자소서에다가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몇 개 못 써요. 대학교가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과정을 어디에다가 만들 거냐면 생기부 안에다가 만드는 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잘 써먹어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이거 걷다가 다 잘 모르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여튼 우리 컨쇼가 대학을 잘 보낸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생활기록부 안에 과정을 지금부터 어떻게 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동아리를 지금부터 1학년부터 우리가 만약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라면 어떤 식으로 나눠서 가야 되는 건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시면 요거 라이브 안 나갈 것 같죠? 아니 이거 녹화방 안 나갈 것 같죠? 네,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딱 끊긴다? 동아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들어보시니까 중요해 보이십니까? 네, 중요합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동아리는 일단 나의 관심사, 일명 전공에 대한 관심사도 보여주는 거지만 꼭 그거를 넘어서 더 많은 활동과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이런 능력의 어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짜임새 있게 집어넣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라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과 우리 다음 시간에 진로 활동하겠지만 되게 뭐 자소서 라인 뽑는 데에서도 동아리에서는 보통 자소서 라인을 뽑잖아요. 다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소서 라인을 다 동아리에서만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뽑을 만한 데가 되게 나중에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는 이렇게 이제 생기부 그리고 자소서 그리고 꼭 전공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나의 능력을 어떻게 어필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한 2개 정도의 사례를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는 네, 이 화면에다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이때쯤 딱 되면 내가 다리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목도 진짜 막 아플 것 같고 그래서 아예